자, 섹션 3에, 챕터 3에, 확률 통계 부분에서 우리 통계 부분을 빼고 이제 확률 부분 주로 다루고, 확률 파트에서는 확률의, 확률에 대한 어떤 계산 문제들, 주로 이제 게임 같은 문제들이 소재가 돼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조건부 확률, 그 다음에 사건의 종속과 독립에 따른 확률의 계산. 특히나 이제 많이 나오는 그 부분들이, 뭐 아까 전에 앞에서는 얘기는 안 했지만은, 이제 경우의 수 따지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은 이거 상당히 자주 출제되고, 사실 경우의 수에 관한 문제들은 확률적 문제라기보다는 수열적 문제에 상당히 가까워. 예시 문제들 보면서 봅시다. 자, 섹션 1에서 수학적 확률과 조건 확률의 기본 예제 2번 37페이지의 문제들을 볼 텐데, 37페이지에 이제 기본 예제 2번에 제시문 가를 보시게 되면, 한국 축구팀이 A, B, C 세 개의 팀과 게임을 하는데, 그 세 개의 팀의 각각의 그 팀과 한 번의 경기만을 거쳐 할 때는 이러한 이제 확률로 이길 확률과 5분의 2, 5분의 1, 5분의 1의 비길 확률들 이렇게 되고 있다. 자, 문제는 당연히 이런 문제들은 어떤 특정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이 얼마겠는가 이거 계산하는 문제들이야. 100%. 근데 이제 조건들이 더 까다롭지. 제시문 나에 한국팀이 ABC팀과 조별 경기를 한다고 하자. 한국팀이 첫 경기에서 ABC 각 팀과 이길 확률과 비길 확률은 개별 경기의 확률과 같다. 자, 이게 이제 풀어가는 조건이죠. 이제 뭐 리그전을 치른다 이거야. 그치? 한국팀이 ABC 세 팀과 이제 각각 한 번씩의 게임들을 지금 진행하게 되는데, 제일 첫 번째 대회가 시작되고 첫 번째 맞붙는 상대와는 개별적 확률과 개별 경기의 이길 확률과 비길 확률, 질 확률과 동일하다. 그러나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이제 앞 경기와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어떤 심리적인 영향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겠지. 그치? 뭐 체력적인 영향이나 심적인 영향에 의해서 경기의 이길 확률이나 질 확률, 비길 확률들의 영향을 받게 된다. 그 얘기야.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경기에서 한국팀이 이길 확률은 바로 앞 경기에서 벌어진 경기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영향을 받는다. 자, 두 번째와 세 번째에서는 두 번째와 세 번째 경기에서는 첫 번째, 직전 경기에서 이긴 다음에 앞의 경기에서 이기고 다음 경기에서 이길 확률은 개별 경기에서 이길 확률의 1.3배이다. 자, 앞에서 이기고 그 다음에 바로 이길 확률에 대해서는 그치? 개별 경기 확률의 1.3배가 더 증가한다. 앞에 이긴 게임에서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앞 경기에서 비긴 경우에 그 다음 경기에서 이길 확률은 1.1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앞 경기에서 진 경기에 1.1배. 그 다음에 뒤에 경기에서 졌는데 그 다음 경기에서 이길 확률들은 0.9배로 떨어지게 된다. 확률 자체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여기에서 비기는 확률들은 앞 경기하고 상관없이 그 다음 경기에서 비기는 확률은 개별 경기와 동일하다. 개별 경기에서 비기는 확률과 동일하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 얘기는 이 이야기 속에서 그 게임에 관한 많은 정보들이 들어있지만 직접적으로 주어지지 않은 정보들 있죠. 이런 문제들은. 예를 들어서 개별 경기에서는 이길 확률과 비길 확률은 주어졌지만 질 확률은 주어졌어? 안 줬어? 안 줬어. 그치? 근데 지는 경우에 대한 확률적 이야기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사실은 들어있단 말이야. 물론 여기에서 이제 질 확률, 개별 경기의 질 확률들이 나오는 거고 개별 경기에서 그런 질 확률들이 사실은 여기에 영향을 주지. 첫 번째 지기고 두 번째 이긴다. 그러면 여기서 질 확률 갖다 얻어내서 여기다 넣은 후에, 그치? 거기에서 이길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그치? 이런 것들은 이제 숨어있는, 그리고 또 지금 이것도 정보를 보게 되면 이기고 비기는 경우에 대해서만, 앞경기의 결과에 따라서 이기고 비기는 경기에 대해서만 나와 있지, 지는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그러면 우리가 혹시라도 마지막 게임에서, 두 번째 게임에서 지는 확률을 알고 싶다고 한다면, 지는 확률을 알고 싶다면은 앞에서 이런 모든
확률 1에서 앞에서 이렇게 이기거나, 그치? 이기거나 비기는 상황들을 다 빼야 되겠지. 그치? 6건의 확률로서. 이거는 어디에 근거라고 했는 거야? 어떤 팀과 게임을 했었을 때는 이기거나 지거나 비기는 이 각각의 세 개의 사건들이 각각 종속적이야, 독립적이야? 각각 독립적이라는 얘기죠. 그치? 그래서 6건을 계산한 데 있어 1-P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계산하게 되는 거야. 그치? 여하튼 이제 이렇게 확률 문제에서 이제 수능 문제도 그렇고 수능 문제 똑같잖아. 직접적으로 막 계산에 필요한 그 확률들 눈으로 직접 주지 않고 내용 속에 숨겨놓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찾아서 그걸 식으로 만들고, 그치? 주어진 조건들의 관계식으로 만들고 확률 계산하는 그런 문제인 거야. 대부분 이런 문제들. 여기도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고. 문제 1번. 한국팀의 조별 경기가 A팀, B팀, C팀의 순서로 정하였다. 자, 한국팀이 B팀과의 경기에서 질 확률을 구하여라. 자, B팀과 A, B, C하고 했는데 뭐 어떤 확률이면 B팀하고 했을 때 질 확률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A팀 경기의 조건에 따라 달라지겠지. 그치? 그러면 조합을 생각하면 될 거야. 어떤 조합들이 나와? 어떤 조합들이? 그치. A는 이기고 A에 이기거나 비기거나 지거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치? 여기서는 그치. 세 번째는 안 해도 되지. 왜냐면 순차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세 번째 경기까지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총 세 가지의 경우만 생각하면 될 거야. 그치? 그리고 이제 각각의 확률들을 계산하는 문제다. 그러니까 몸풀이 연수 문제야. 예시를 갖다가 문제의 조건들을 정확하게 이해했는가를 갖다가 확인하는 기본형 문제들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번 문제 같은 경우에. 자, 그래서 첫 번째 경우에 계산해 보면 첫 번째 이기는 경우 A팀에 대해서 이기는 경우의 확률 5분의 1이지. 그 다음에 첫 번째 이겼을 때 두 번째 지는 경우. 첫 번째 이기고 두 번째 지는 경우. 그래서 이기고 첫 번째 이겼는데 두 번째 지는 경우인데 지는 경우는 여기에 있어 없어? 그치. 이긴 다음에 지는 경우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긴 다음에 이기거나 이긴 다음에 비기는 경우의 확률을 빼줘야겠죠. 그치? 어디에서? 전체 1의 확률에서 전체 이기는 거에서 이기고 이기는 경우와 그 다음에 이기고 비기는 경우의 확률을 우리가 빼서 그리고 이 두 개의 사건, 각각의 사건들이 다 일어나야 되니까, 그치? 곱으로 해야 돼, 합으로 해야 돼? 곱으로 해야겠지? 앞 사건의 확률에다가 뒷 사건의 확률을 곱해서 전체 사건을 이렇게 만들어줘야 될 거야. 자, 그럼 앞 사건의 이기는 확률은 어떻다? A팀에 대해서 이기는 확률은 5분의 1이다. 그치? 앞에 이미 이기고 이기는 경우니까 이 경우 해야겠네. 그치? 이기고 이기는 경우니까 개별 확률에다가 1.3, 개별 이길 확률에 1.3배. 그래서 요 곱으로 표현했지만 실제로 계산은 곱이 아니지. 그치? 그래서 5분의 1의 확률에 그렇지. 1.3배를 이렇게 우리가 취해줘야겠지. 자, 그 다음에 이기고 나서 비는 경우, 이기고 나서 비기는 경우. 근데 비기는 경우의 확률은 앞 사건에 앞 사건에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러니까는 어디하고, 그치, B팀하고 비길 경우의 확률만 고려하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5분의 1만 고려하면 될 거야. 그쵸? B팀과 어떤 영화인지 비길 경우의 확률만 계산하면 되니까. 그치?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의 전체 확률에서 이것들을 각각 뺀 값을 계산해서 이기고 지는 확률, 마찬가지 방식으로 비고 지는, 지고 지는 경우들을 갖다 우리 다 따져봐야겠지. 그치? 네. 이건 하나하나 다 계산을 해야 돼. 응? 물론 이것들을 묶어서 좀 요령 있게 문제에 따라서는 조금 묶어서 하거나 혹은 여사건, 항상 이런 문제를 다룰 때는요, 하나의 팁이라면 여사건에 관한 확률들을 한번 잘 생각해봐. 여사건에 대한 확률을 잘 생각하면 문제가 생각보다 여러 식으로 전개해야 되는 것들이 여사건의 확률로 계산하게 되면 오히려 식이 간단해지는 경우도 꽤 있어. 이건 그냥 뭐 이렇게 꼭 풀어야 된다는 건 아니야.
확률 문제는 사실 풀어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식이 조금 복잡하다고 느껴질 때는 6건의 확률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조금 더 쉽게 식이 조건들이 하나로 뭉뚱그려져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만일 여기에 여기다 말자. 나중에 이제 문제에서 나올 테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꼭 생각해봐. 알겠죠? 식이 좀. 그러나 여기서는 다른 방법은 있어, 없어? 여기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 왜냐면 다 이 각각의 확률들을 직접 주어진 거고, 오히려 여기 6건이라는 건 이제 지기는 경우인데, 지는 경우에 대한 거는 이미 우리가 앞에서의 것들에 대한 사건 요소리가 이미 다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이것들 하나씩 우리가 풀어보면 되겠지. 이거 계산 연습으로 이거는 그냥 가볍게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치? 그리고 이제 확률 문제에서 좀 주의해야 되는 게, 지금 제가 여기서 설명도 드리곤 하지만은, 관계의 식으로 직접 표현되어지는, 당연히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지는 경우들이 상당수이긴 하지만은, 중요한 게 그 결과를 유도하는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가,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되는가. 특히 지금 이 구조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러한 구조가 어떻게 해서 분류되어 나오고 우리가 다뤄야 되는 경우들이 어떤 경우인가에 관한 그런 체계적인 접근 과정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런 거 설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지. 그치? 논술 답안으로서는 중간 과정에서 이런 이제 분류라든지 상황이 이제 게임 상황에서의 어떤 분류, 우리가 원하는 상황들이 하나로 뭉뚱그려져 있지만은, 문제는 하나로 이렇게 간단하게 됐지만은, 그 상황을 실제로 개선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어떤 분류의 기준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서 뭐 C팀의 상황 고려할 필요 없다라는 내용이라든지, 그치? 세 번째 게임 고려할 필요 없다, 뭐 이런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 6건의 확률로서 지는 확률을 계산할 때 6건의 확률로서 계산해 볼 수 있다라든지, 이런 이제 참고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답안에 충분히 서술하면서 내용이 완성이 되도록. 여기서 가장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요 숫자에 대한 수식만 딱 하고 던져놓는 경우야. 숫자만. 실제로 이제 확률 계산할 때 학생들이 내용적인 거 복잡하고 이런 거 잘 안 써본 애들 있잖아. 이런 애들이 가장 못한 게 뭐냐면, 이제 서술하고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써야 되잖아. 그치? 전체가 어떻게 구성이. 근데 그것들을 갖다가 잘 못하는 학생들은 각각의 다음에 3가지 값에 의해서 나온다고 해서 이런 내용도 없어. 이런 내용도 쓰지 않고 수식 3개만 딸랑 해놔. 혹은 수식 3개에다가 합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표시만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봐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5분의 1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5분의 1하고 같아, 달라, 이거. 달라. 이 값들이 도대체 숫자만 가지고는 이 학생이 어떠한 상황을 가지고서 이것을 계산식을 만들어냈는지를 알 수가 있어, 없어? 알 수가 없어. 절대 값만 툭툭 던지는, 특히나 기본식에 대한 것들을 쓰든지. 근데 이거 기본식 쓰기도 애매하잖아. 말이 너무 많잖아. 그래, 안 그래? 기본식 쓰기도 애매하단 말이야. 그럼 기본식 쓰기 애매하면 이걸 갖다 뭘로 해주면 돼? 그치, 이기고 지는 확률들. 그 다음에 지는 경우에 대해서는 문제의 조건에서 어떻게 찾았는지. 알겠지? 지는 사건이라는 것은, 그치? 비기는 사건과 이기는 사건을 제외한 사건으로서 6건의 확률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해서 그 다음에 나오면 어때? 이 식이 어떻게 해서 아니 대충 이해할 수 있겠지. 그치? 응? 그러니까 특히나 이렇게 수식만, 숫자만으로 구성된 식들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확률 계산하다 보면 그게 있어. 경험상 그런 게 있어. 근데 숫자만으로 쓰여 있는 식들만 툭툭 던져놓는 작업은 절대 과정상에서 쓰지 마라. 그 전에 무엇인가 그 숫자들을 계산해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 내용들을 반드시 서술해주고 써야 돼. 안 그러면 이거 무조건 감점돼요. 심한 경우에는 뭐 절반 이상 감점시켜버릴 수도 있어. 확률 파트에서는 그만큼 이제 내용 구성에 있어서의 논리적인 어떤 체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평가된다. 다른 영역들보다 더 심하게. 자, 문제 2번 한번 봐봐. 한국팀이 조별 경기가 A팀, B팀, C팀의 순서로 정해졌다. 한국팀이 B팀과의 경기에서 지지 않았을 때 모든 경기에서 지지 않으면서 2경기 이상 이길 확률을 구하시오. 자, B팀과의 경기에서 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기거나 두 번째 경기에서, 그치? 두 번째 경기에서 A, B, C팀의 순서를 할 때 두 번째 경우에서 이기거나 비기는 경우로 진행이 되었다. 그치? 모든 경기에서 지지 않으면서 2경기 이상 이길 확률을 구하시오. 이것도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 따져봐야 되는 문제지, 결국은. 그치? 마지막에
모든 경기에서 지지 않으면서 일단은 B는 이미 다 고려를 했고 그 다음에 모든 경기 지지 않으면서 2경기 이상 이길 확률을 구하시오. 2경기 이상 이길 확률. 그러면 2경기 이상 이긴다고 그랬으니까는 어떤 경우도 있어요. 이기고 이기는 경우. 그치? 그 다음에 얘가 이기는 경우에 얘가 비기고 이기고 2경기를 요 앞에 2경기를 이기고 비기는 경우. 지는 경우는 하나도 들어가면 안 되지. 그치?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 그쵸. 얘가 이기는 경우에 그치. 여기 A하고 비기고 마지막 거를 이기는 경우. 그쵸? 그럼 또 뭐 있나? 또 다른 게 있나? 다른 건 없네. 그치? 그러니까 이기는 경우가 3경기 이기면 다 이기는 거고 2경기 이기면 이렇게 이기거나 이렇게 이기겠지. B가 반드시 이기는 경우에. 그치? 그 다음에 A, B, C에서 B가 비기는 경우. 사실 그러면 총 몇 가지가 나오겠어? 딱 찍어봐도. 그치? 6가지가 나오겠지. 각각에 3가지씩. 그치? 그래서 A, B, C에서 B가 이기지 않고 비기는 경우는 얘가 비기는 경우는 반드시 이건 하나밖에 없네요. 그래 안 그래? 2경기 이상 이겨야 되니까 반드시 B가 비기면 나머지 A하고 C는 무조건 이겨야만 되니까. 그치? 그래서 총 몇 가지? 총 4가지의 경우만 우리가 확인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상하는 거하고 실제로 해봤을 때 약간씩 차이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저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그 경우들을 갖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구분하여서 체계적으로 분류한 후에 계산을 해줘. 나머지는 계산 문제로서 앞에 계산식과 어때? 계산법과 똑같은 구조로서 여러분들이 계산해주면 되겠지. 그치? 다만 여기서는 2번째 경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번째 경기가 앞에 경기에 영향을 받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들 외에 마지막 경기가 또 앞에 경기에서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 이것들도 계산해야겠지. 그치? C라고 하는 경기가 B라는 경기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식은 이제 개별적인 식들은 조금 더 길어질 거야. 그쵸? 3번째 경기까지 우리가 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 요거 뭐 구체적인 계산은 제가 여기서 다 안 보여드려도 되겠지? 네. 하나 정도 해볼까? 듣기 싫어? 해보기 싫어? 여러분들이 요 정도는 계산할 수 있을 거야. 그쵸? 네. 이제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온다는 걸 사실 보여드리기 위한 거지, 이게 논술 문항에서 어떤 심화된 난이도 문제를 갖다 우리가 다르게 해서 하는 문항은 아니야. 확률 파트 이런 문제들이 자주 나와. 좀 쉬운 요런 형태의 문제들도, 확률 문제들은. 물론 이제 거기에서 내용적으로 논리적으로 어렵고 뭐 이런 계산 문제도 분명히 들어가 있긴 하지만은 이런 것도 분명히 확률 파트인 중요 유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지금 다뤄보는 거야. 자, 문제 3번에 대해서 한번 보자. 조별 경기 순서를 이번에는 A, B, C로 주어진 게 아니라 추첨을 통해서 조별 경기의 순서를 갖다가 결정한다고 하자. 뭐 월드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국제 이제 대회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조가 어떻게 추첨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치? 그거에 따라서 뭐 이기고 지는 건 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된다 막 그런 얘기를 많이 떠들잖아. 그쵸? 뭐 듣다 보면 지겹기도 한데, 재미는 있어. 근데 그런 거 들으면서 실제로 확률이 어떻다고 얘기하는데 그 확률 계산하거나 그런 사람은 없겠지. 그런 확률을 우리가 계산하기에 뭐가 부족하니까? 그치, 자료가 부족하니까. 응? 근데 평생 이제 그런 것만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 뭐 도박하는 사람들은 그 도박이라기보다는 이제 그치, 스포츠 도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응? 근데 사실 확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묘한 학문의, 수학에서도 학문의 분야라서 타 학문 분야하고는 성격적으로 전혀 달라. 수학이 어떤 정확성이나 엄밀성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사실 확률은 정확성이나 엄밀성과는 그 결과물들이 현실의 어떤 기반을, 실제로 어떤 사건이 발현된다고 하는 그런 이제 확률상일 것이라고. 결국은 그게 실제로 발현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거거든. 100%나 0%의 확률이 아닌 한에는. 응? 그러니까 어떤 것도 결정적인 건 사실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의 수학적인 어떤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 뿐이지 절대적으로 그러한 상황들이 만들어져야만 된다. 봐봐. 확률에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모든 눈금들이 고르게 나올 것이다. 나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잖아. 근데 주사위를 한번 딱 던져봐. 모든 눈금이 고르게 나와? 안 나와. 결국 발현되는 건 그 중에 하나야. 그치? 고르게 봐서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은 고르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특정 사건 하나만 실제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야.
100번의 시행을 한다고 하자. 그 100번의 시행에서 각각의 다 고르게 나타난다. 그럴 것 같아? 실제로? 1000번을 하면 고르게 나타날 것 같아? 10,000번을 한다고 고르게 나타날 것 같아? 그렇다고 무한대의 시행이라는 걸 우리가 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우리가 수학적으로 가정을 할 뿐이지. 그치? 그러니까 확률이라는 분야는 수학에서도 굉장히 이제 묘한 그런 분야이고, 대부분의 수학적 요소들이 결정적인,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이런 수학적 인과성을 가지고만, 인과성을 가지고 확정적으로 다뤄지는 데 비해서 확률은 그것들을 어설프게 건드리는, 그러니까 인간의 논리성만으로서 구성되어지는 예상이라고 하는, 예측이라고 하는, 자연의 현재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어떤 상황에 대한 것들을 수학으로서 예측하는 분야의 학문이기 때문에 전혀 학문적 성격이 좀 달라, 수학에서도. 가장 늦게 발달하기 시작한 수학의 분야 중에도 하나야, 확률 파트는. 여하튼 뭐 그런 얘기 해봐야 별 의미는 없고 논술 문제 나오지는 않으니까. 조별 경기 순서를 추첨을 통해서 결정할 때 한국팀이 첫 번째 경기를 지고 두 번째 경기는 비기고 마지막 경기는 이겼다고 한다. 자, 이번에는 경기의 결과들을 알려주고, 그치? 이러한 경우가 나타날 가능성이 가장 많은 조합은 어떤 조합인가? 그러니까는 뭐 A하고 순서, ABC의 순서상은 총 몇 가지가 있어? 총 6가지가 존재하지? 만일 계산한다고 한다면 실제로 되면 이 6가지에 대해 다 조사를 해봐야 돼. 첫 번째는 3가지 경우. 첫 번째는 A나 B나 C가 올 테고, 그치? 두 번째는 이 한 팀이 빠지고 나머지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생성되겠지? 마지막은 남은 한 팀이 마지막에 한번 싸울 테고. 그러니까 총 몇 가지가? 총 6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기게 돼. 만약 앞에 방식을 따르면 이 6가지 경우의 확률을 다 계산해 봐야겠지. 그리고 그 중에 확률이 가장 큰 거 우리가 선택하면 돼. 그치? 뭐 앞에서 이런 4가지 계산했으니까 뒤에서 사실 이런 계산한다고 해서 뭐 크게 힘들 건 없어. 기계적으로 하면 되니까. 근데 이런 기계적인 작업을 3번에다 그냥 과연 그냥 그대로 하게 냅뒀을까? 앞에서도 이미 2번이나 지겹게 했는데,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똑같은 가정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중간에 뭔가가 조건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수학적으로 우리가 혹은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고려하고 생각해 볼 요소가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 한 번쯤 의심을 해줘야 돼. 물론 6개를 다 푼다고 해서 틀린 답안은 아니야. 알겠지? 그러나 조금 더 간결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건 없는지. 자,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두 번째 경기가 비긴다라는 사건이야. 두 번째 경기에서 비기는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특별하게 취급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치, 조건에서도. 앞에 사건의 경우의 수하고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두 번째가 비기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앞에서의 사건의 확률이 어떤 게 좋아? 가장 큰 게 좋아. 알겠지? 즉 1번에서 첫 번째 경기를 진다라고 그랬잖아. 그러면은 지는 확률이 가장 큰 놈이 어떤 거야? 얘는 5분의 2고 얘는 5분의 1이고, 그치? 얘는 10분의 7이지? 지는 확률, 그치? 어떤 게 제일 커? C팀의 확률이 지를 확률이 가장 크지? 왜냐면 그걸 쓰는 이유는 얘가 가장 크고 비기는 확률은 어차피 앞에 확률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앞에 확률 자체를 일단 큰 것부터 생각하자 이거야. 알겠지? 그러면 비기는 확률까지는 따로 이런 개별 확률에 대한 이런 걸 고려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연속되는 확률에 대한 고려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럼 앞에 2개의 사건은 그냥 개별 사건으로서 가장 큰 확률들만 따져주면 돼. 가장 큰 확률의 조합만. 그치? 그래서 이기고 비기는 확률의 합이 가장 큰 놈을 먼저 찾아주는 거야. 이기고 지는 확률의 조합이. 합으로서. 그치? 가장 큰 놈을 먼저 따주자. 그럼 이기고 비긴다고 한다면 어차피 2개가 개별 사건이니까 앞에 2 사건은. 요거 더하면 5분의 3이지. 그치? 이기고 비기는 지고 비기고. 그치? 그래서 요걸 빼면은, 이기는 확률을 빼면 되겠네. 얘는 그래서 5분의 4고, 2 사건의 합이, 앞에 2 사건의 합이 5분의 4. 요렇게 엇갈려서 생각해 봐야지. 그치? 서로 다른 팀하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하튼 여기다 뭐 지는 확률을 조금, 지는 경우를 갖다가 좀 정리해서, 지는 확률을 미리 좀 정리해두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지는 확률과 지기는 확률과 다른 팀의 비기는 확률, 그치? 지는 확률과 비기는 팀의 비기는 확률의 합이 가장 큰 조합을 먼저 한번 찾아보는 거야. 그리고 봐봐,
마지막 게임은 어차피 비긴 팀과 이긴 팀이야. 비긴 다음에 이기는 거거든? 그치? 마지막을 이기는 거. 비긴 다음에 이기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인데 확률의 배수가 1.1배잖아. 확률의 배수, 확장되는 배수가 1.1배란 말이야. 근데 1.1배는 사실 사건 전체에 영향을 줘, 안 줘? 1.1배라고 하면 이건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늘어나는 거거든. 근데 사실 10분의 1보다도 안 늘어나, 1.1이기 때문에. 1.1분의 1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치? 10분의 1도 안 되거든. 그러니까 사실 여기 1.1 곱하는 크기는 사건의 전체에 영향을 줘, 안 줘? 사건의 확률 전체에 영향 안 줘. 얘가 최소 확률이 지금 10분의 1이기 때문에. 어떤 사건의 확률이 최소 확률이 10분의 1이기 때문에 1.1배를 하더라도 전체 사건의 상력적 크기에는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각각의 해외 사건들이 10.1 이상의 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전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게 되는 거야. 그치. 실제로 이제 계산할 때는 쓰긴 써야 되지만 전체 결정적인 값의 순서에는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주는 거야. 알겠지? 1.1배 정도의 영향력. 1.3배의 영향력은 다르지. 왜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뭐 5분의 1인데 5분의 1인데 여기에 1.3배 튀겨주면은 5분의 1보다 더 커지지. 10분의 3배가 되어지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10분의 1이잖아. 10분의 1에 1.3배를 하게 되면은 10분의 얼마 되는 거야? 1.3. 그치? 10분의 13이 되어지잖아. 맞나? 1.3. 그치? 그래서 10분의 13이 이렇게 되어지거든. 그쵸? 10분의 14이면은 당연히 이것의 비길 확률보다 어때? 더 커져버리게 되지. 얘가 이기는 확률이 원래는 5분의 1로 더 적은데, 앞에서 이기는 경우로 많이 생각했다고 하자. 어떤 팀과 이기는 경우로 생각했다. 그럼 이 5분의 1은 여기서 비기는 확률의 가치보다 어때? 여기서 비기거나 여기서 C팀하고, 요거하고 비기는 확률에 대해서는 비기는 사건보다는 이게 확률적으로 더 높아지게 된단 말이야. 높아지진 않는구나. 10분의 3이니까. 뭐 1.3도 거의 영향이 없네. 2.2. 뭐 이 정도의 변화가 이제 거의 영향을 주진 않네. 사실 전체가. 그치? 말 연달아서 누적된다고 모르는데 한 번밖에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여하튼 이제 중간에 비기는 경우이기 때문에 앞 사건에 의해서 확률적인 크게 변동이 없고 조합으로서 확률적 조합이 그냥 가장 큰 값만 우리가 골라내면 되는 거지. 그치? 처음에 두 사건은. 그쵸? 그리고 마지막에 선택되어진 마지막에 그냥 하나 남는 사건. 마지막에 하나 남는 사건들에 대해서도 확률적으로 이제 가장 큰 조합만 우리가 따져내면 된다는 얘기야. 이 정도 변화 가지고. 그런 이제 논리적인 요소를 좀 감안하게 되면은 요것들은 이제 조금 더 쉽게 이렇게 결정을 할 수는 있는데, 여하튼 이제 뭐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계산형 문제들이다. 확률의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이용해가지고. 알겠지? 자, 30페이지에 기본 예제 3번과 그 다음에, 기본 예제 3번은 조건부 확률에 대한 문제야. 그 다음에 40페이지에 연습 예제 1번은 게임 사건의 확률, 게임에서 이길 확률에 관한 또 성균관대 기출문제를 출제했던 문제고, 뭐 제시문 앞에 딱 보면은 연습 예제 1은 성균이가 하고 딱 튀어나왔죠. 이거 무조건 성균관대 문제야. 그 다음에 41페이지에 연습 예제 2번. 요거는 우리가 조금 깊이 있게 한번 심화된 문제로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고, 그 다음에 43페이지 연습 예제 3번은 이제 기하학적 확률에 관한 문제야. 기하학적 확률. 43쪽에 연습 예제 3번. 응? 책에서 들어봤던 거. 책에서만 들어봤어? 그럼 간단하게 조금 이따 개념 얘기를 해줄게. 그 다음에 46페이지 연습 예제 4번이 이제 조건부 확률. 46페이지 연습 예제 4번. 이게 이제 조건부 확률에 관한 문제야. 기대값과 조건부 확률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섹션 2가 이제 통계분해 문제. 통계분해 문제들은 여기서는 뭐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기서 뭐 굳이 연습하고 시간이 저기 부족하고 뭐 빠듯하다고 생각한다면 굳이 뭐 보고 해야 될 문제는 아니고 한 번쯤 이렇게 어떤 문제들이 있었나 읽어봐. 알겠지? 그 여러분들 이메일로 제가 해설지를 다 보내놨어요, 미리. 이메일이 아니라 카페에다가 다 올려놨어. 다른 해설지를 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아까 전에 나눠드린 그 한양대 에리카 문제하고 그 다음에
성균관 대문제 있지? 요것들도 해설지를 다 카페에다 올려놨거든? 카페 게시판에 다 올려놨으니까는, 이제, 그런 거 한번 내용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 못 다룬 문제들은 여러분들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본다든지 하면서 해설지를 깔아놓고 읽어도 돼. 다만 이제 제가 과제로 내드리는 문제를 미리 답안을 읽어보는 건 좀 그렇지, 그치? 그것만 좀 피하시고, 알겠지? 앞으로 해설지는 미리 수업 시간 전에 여러분들 이메일로 다 보내놓을 테니까. 자, 잠시 쉬었다가 연습 예제 1번과 연습 예제 1번에 관한 이야기 조금 더 하고요. 그냥 문제 소개만 할 거야. 그 다음에 연습 예제 2번을 중심으로 하고 연습 예제 3번의 기하학적 확률에 대한 소개 이런 정도로 간단하게 해서 두 번째 교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